지금 이 영상 솔직히 말하면 주식으로 망한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영상입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꺼버리면 앞으로 주식으로 돈 벌 기회를 아예 날리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요즘 주식시장 보세요. 누가 봐도 상승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미국 주식이고 코스피고 이렇게 오르는데 왜 망하는 사람은 계속 나올까요? SNS만 켜면 몇천 벌었다, 몇억 찍었다, 돈 번 사람들 이야기만 넘쳐나는데 막상 현실에서 주변을 보면 진짜로 크게 번 사람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감정 말고 숫자로요.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출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올해만 70% 가까이 상승했다고 나옵니다. 나스닥은 말할 것도 없죠.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지언정 계속 신고가 또 신고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질문 하나.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개인은 못 벌까요?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기준으로 국내 주식 잔고 보유자 240만 명을 분석했더니 개인 투자자의 54.6%가 손실 중입니다. 손실 총액은 약 12조 2천억 원.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약 930만 원 평가 손실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올해 코스피가 70% 정도 올랐으니까 시장만 보면 모두가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돈 버는 사람이 딱히 없단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주식으로 망한 사람들의 공통된 과정 그걸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말씀드려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주식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위험하다, 도박이다, 주식하면 망한다 이야기를 이미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식을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SNS에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결정적으로 이제 가까운 사람들의 화제가 주식으로 시작해서 주식으로 끝납니다. 회사 동료, 친구, 가족, 이번에 얼마 벌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경험 삼아서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 해보자고요. 초기 진입 금액은 대부분 소액입니다.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많아야 천만 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주식을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처음 접하는 시기가 하필이면 상승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구간이죠. 이때는 기업 분석을 하지 않아도 매매 원칙이 없어도 운 좋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원금이 2배가 되고 몇 달 만에 몇백, 몇천이 불어납니다. 이게 첫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 첫 성공이 주식 실패의 씨앗이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쉽다. 뉴스 보고 남들 하는 거 따라가도 돈이 된다. 심지어 내가 주식에 재능이 있나? 라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칩니다. 내가 잘해서 번 게 아니라 시장이 다 같이 끌어올려준 결과라는 점입니다. 불장에서는 거의 모든 배가 같이 뜹니다. 그런데 초보자는 이걸 본인 실력으로 착각합니다. 이 착각이 기준치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 벌었던 그 금액, 그 수익률이 머릿속에 박힙니다. 그 순간부터 그 돈은 운 좋게 번 돈이 아니라 내가 주식하면 최소한 벌어야 하는 돈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전보다 적게 벌면 성에 차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수익이 안 나면 초조해집니다. 시장이 나빠진 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기준이 생겼거든요. 나는 이 정도는 벌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기준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따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남들과 좀 다르다. 감각이 있는 것 같다. 이대로만 하면 더 벌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조급함이 붙습니다. 천천히 가는 투자는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 보입니다. 빠르게 자산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 시점까지도 대부분의 사람은 리스크 관리가 뭔지 모릅니다. 손절 기준도 없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치는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예전처럼 소소하게 벌어서는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점에서 사실상 가장 위험한 상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잘못 만들어진 기준치가 다음 단계에서 훨씬 더 안 좋은 선택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기준치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벌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을 더 많이 넣었으면 수익도 더 컸겠지. 그때 넣었던 금액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금액을 넣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러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여전히 좋다는 겁니다. 상승장은 계속되고 늘린 시드에서도 다시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그 수익을 또 재투자합니다. 계좌 금액이 커질수록 확신도 같이 커집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요, 오를 땐 한없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투자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이 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주변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주식 얘기를 하면 조언을 하고
종목 추천까지 합니다. 조심스럽게 말하던 단계는 지나고 이제는 꽤 확신이 찬 톤으로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아직 불장이 올라탄 상태이기 때문에 추천한 종목도 계속 오릅니다. 이 경험은 또 한 번 확신을 강화합니다. 나는 이제 초보가 아니라는 생각까지 굳어지죠. 이 과정에서 시드는 계속 커집니다. 수익을 재투자하고 원금을 추가로 넣고 어느 순간부터는 잃으면 안 되는 금액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미 스스로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지만 본인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레버리지가 등장합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거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준치는 높아졌고 이전과 같은 속도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거래, 대출이 선택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SNS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빚을 이용하라는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고 잠깐만 쓰면 된다고요. 실제로 처음 몇 번은 잘 맞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니 수익 속도가 빨라지고 그게 다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시장이 꺾이는 순간 바로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작은 조정에도 손실은 과하게 커지고 계좌는 빠르게 흔들립니다. 이때부터 차분한 판단이 흔들립니다. 손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만 맞으면 된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매매 방식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원칙도 이젠 없습니다. 오르는 종목을 보면 지금이라도 안 타면 기회를 놓칠 것 같고 조금만 내려와도 불안해서 손을 뗍니다. 추격 매수와 공포 손절이 반복되고 거래 횟수는 늘어나지만 계좌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본인은 노력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외부 정보의 의존이 극단적으로 강해집니다.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누군가의 확신 있는 말을 찾습니다. 유튜버, 커뮤니티, 리딩방, 주변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매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듣고 보면 그럴싸해요. 특히 눈에 들어오는 건 성공 사례뿐입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 투자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잃습니다. 하나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통제력입니다. 계좌는 커졌지만 판단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시장이 한 번만 제대로 흔들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주식이 만만하지 않죠. 언젠가는 조정이 오고 하락장이 오게 됩니다. 주식 하락장을 한 번이라도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빚내서 투자하셨다면 폭포수처럼 계좌가 하락합니다. 이제 손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좌를 열 때마다 숫자가 줄어있고 이전에 보던 금액은 사라져 있습니다. 수익이 마이너스로 변하고 그 마이너스가 점점 더 커지면 이젠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도 갑자기 슬퍼지고 가족에게 뭐라 하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더 심각한 분들은 그 손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상황을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잠깐 어긋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다시 맞추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여기서 심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목표는 수익이 아닙니다. 잃은 돈을 되찾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투자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계좌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게 전부가 됩니다. 이게 복구 심리입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투자는 사실상 도박으로 변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조급함은 더 심해집니다. 회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만회하려고 합니다. 이때 선택하는 게 단타 매매입니다. 짧은 시간 만에 한 번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사고 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단타는 이미 져 있는 게임입니다. 대부분은 몇 번의 작은 성공 뒤에 큰 실패를 맞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는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손실을 보면 바로 만회하려고 들어가고 조금만 수익이 나도 불안해서 급하게 정리합니다. 손절은 늦고 익절은 빠릅니다. 계좌는 잠깐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더 크게 무너집니다. 본인은 노력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완전히 끌려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은 여기서 빚을 더 낸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빚을 더 늘렸다면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흐르게 됩니다. 빚을 내서 급하게 불린 자산은 시장이 꺾이는 순간 그냥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손실의 몇 배로 확대됩니다. 주가가 조금만 내려와도 계좌는 한계에 먼저 도달하고 선택권은 투자자의 손을 떠납니다. 이때 벌어지는 게 반대 매매입니다. 본인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증권사 시스템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합니다. 가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불리한 구간에서 가장 싼 값으로 주식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계좌에 남는 건 주식이 아니라 빚입니다. 이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손실이었지만 이제는 책임이 됩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갚아야 할 금액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더 무너집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지점은 선을 넘는 순간입니다.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사라지고
합리화만 남습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반전을 기대하는 기도 메타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주식은 더 이상 자산을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이런 걸 되찾기 위한 도박이 이미 된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빚과 복구 심리가 겹치면 결과는 거의 예외 없이 같습니다. 운으로 벌었던 돈은 물론이고 스스로 벌어 모은 자산까지 전부 시장에 남기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내가 이미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다고요. 결국 이 단계의 끝은 항상 비슷합니다. 처음에 운 좋게 벌었던 수익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동안 추가로 넣었던 원금까지 시장에 남겨놓게 됩니다. 계좌는 당연히 비어있고 남는 건 빚과 후회뿐입니다. 본인은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한동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 과정은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작은 성공, 잘못된 기준치, 통제력 상실, 그리고 복구 심리까지 이어진 흐름의 결과입니다.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이 결과는 늘 같습니다. 시장에 들어왔던 돈은 결국 전부 시장에 반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단타가 아니라 장기 투자가 다 아니냐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장기 투자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그냥 오래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존버만 한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도 주가가 제자리인 경우가 코스피에는 허다하죠. 장기 투자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좋은 기업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그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기업을 사는 겁니다. 그럼 기업은 주가가 한 번씩 빠질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가 주가를 끌고 올라갑니다. 이게 장기 투자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좋은 기업을 볼 줄 알아야겠죠. 이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는지, 그 이익이 일회성인지 아닌지, 부채에 쫓기고 있지는 않은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오래 들고 있는 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해집니다. 주식을 산다는 건 기업의 일부를 사는 겁니다. 최소한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어떤 수준인지, PER, PBR, ROE, 부채 비율 같은 기본적인 재무제표는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고급 투자 기법이 아니라 장기 투자의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윳돈입니다. 주식은 여윳돈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투자 전략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멘탈과 선택 때문입니다. 돈이 급하면 아무리 좋은 기업을 사도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흔들릴 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윳돈,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 투자하라는 말은 어떤 투자든 제대로 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당장 써야 할 돈으로 투자하면 판단 기준은 기업이 아니라 생활비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매매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현생 안정입니다. 주식으로 생활비를 벌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투자는 바로 투기로 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정돼야 할 건 계좌가 아니라 나의 현재 살고 있는 생활인 거죠. 본업이든 부업이든 현금 흐름이 안정되어 있어야 투자에서도 불필요한 선택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내 본업이 있고 투자가 있는 것이지 투자가 있고 본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 현혹도 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장기 투자는 시간을 믿는 게 아니라 기업을 믿는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을 끝까지 유지하게 만드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바로 생존입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잃지 않는 것을 반복하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크게 한번 맞추는 것보다 망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저는 잃지 않는 전략으로 주식을 하고 있고 잃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지루해 보이겠지만 어찌 보면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방법이 초보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저의 수익 인증은 저의 블로그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투자 방법도 제 영상이나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큰 거 한 방으로 먹겠다 이런 생각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큰 거 한 방으로 먹는 분들은 물론 고수분들일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큰 거 한 방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지름길은 없다, 왕도는 없다 라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 라이프가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행복한 투자를 기원하고요. 저와 비슷한 투자 철학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제 블로그도 한 번씩 놀러주세요. 같이 투자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